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죠. 양쪽에서 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엘리자베스가 주장했던 성공회와 가톨릭은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청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려도 아직도 가톨릭과 가톨릭의 잔재가 가득 남아있는 성공회라는 어정쩡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 그런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잉글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잉글랜드로 가겠다. 그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원래 이름이 뉴 잉글랜드입니다. 왜 뉴 잉글랜드인지 알겠죠? 그렇게 간 사람 중에 비교적 일찍 떠났던 사람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 잉글랜드로 새로운 잉글랜드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162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면서 죽고 굶어서 죽고 기후 때문에 추워서 죽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로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잉글랜드는 이제 나는 만정이 다 떨어졌고 간다 우리는. 청교도 중 일부는 뉴 잉글랜드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냥 미국으로 갔을까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고난을 거치면서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조국을 버릴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제대로 되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 중에서 일부는 완전히 떠나서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뉴 잉글랜드로. 그 사람들을 분리파라고 그래요. 분리해서 완전히 나가버렸다고. 하지만 잉글랜드에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잉글랜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개혁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투쟁의 역사가 정말 힘든 역사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청교도의 역사라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퓨리탄의 역사는 이제 고난 속에서 신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잉글랜드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이제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국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청교도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자 이제 헨리 8세의 자녀들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헨리 8세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튜더 왕조라 그럽니다. 헨리 튜더. 튜더 왕조가 이제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누가 올 것인가? 후보자들이 여럿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 왕족의 여러 반계 친척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선택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임스 1세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고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 존 녹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그때 바로 존 녹스와 막 다투었던 여자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거든요. 그런데 3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잉글랜드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도 친척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정치는 참 무섭잖아요.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죽여버립니다. 참수시켜서 죽여버려요. 왜냐니까 자기에게 정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왕위를 또다시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사람이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제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 사람의 가문 스튜어트 왕조입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뭐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은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카톨릭적입니다. 왜? 자기 엄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잖아요.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카톨릭 가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종교개혁자 녹스와도 엄청나게 다투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톨릭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No bishop, no king. 카톨릭에 비숍이 없으면 왕도 없다. 그래서 이 나라는 카톨릭 종교로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잉글랜드 사람도 아니고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곳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중도의 정책이라는 성공의 정책을 견지하지만 굉장히 카톨릭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청교도들은 염려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아들이라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했죠. 그런데 염려하던 일이 드디어 몇 번 터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1618년에 스포츠 선언이라는 걸 이 사람이 발표를 해요. 1618년 스포츠 선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좀 주일날 편하게 즐길 수가 있다.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아주 막 기함을 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 어릴 적에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분위기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근데 청교도들에게 주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뭐 스포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지 오락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이 청교도 전통이 강한 이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도 목사가 주일날 목욕을 했다가 면직을 당한 일이 진짜 있습니다. 어디 주일날 목욕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일날 뭐 과자를 사 먹는다거나 어릴 적에 그러면은 좀 죄책감 있지 않았나요? 주일날 뭐 공부를 한다, 스포츠를 한다, 오락을 한다, 돈을 쓴다. 저만 해도 사실은 주일날 교회가 멀었는데요. 제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갔어요. 일찍 출발해서. 왜냐하면 제가 차를 타면은 운전하시는 분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때 주일 오후에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봐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이제 난 적이 있고요. 1611년에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저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KJV. 이제 청교도들이 성경을 새로 영어 성경을 편찬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1세 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만든 영어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제임스 왕 때 만든 성경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적 성향을 취했지만 그래서 1618년에 스포츠 선언으로 난리가 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공헌이 있다면 이제 공인된 영어 성경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된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임스 1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1603년부터 1625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아까 말한 1620년 메이플라워도 바로 제임스 1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제임스 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바로 버지니아에 가시면은 제임스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뭐 가는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초의 정착지 같은 곳이에요. 영국 사람이 그 땅에 와서 처음 정착한 곳, 거기가 바로 제임스 타운입니다.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1607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곳에 처음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이 최초의 정착인은 아닙니다. 이미 1607년에 제임스 1세 때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아마 여러분이 갈 것도 같은데 그 바로 가까이에 윌리엄스버그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마을이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민속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제임스타운과 윌리엄스버그가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1620년에는 아예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잉글랜드를 떠나서 뉴 잉글랜드로 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제임스 1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